조선시대 왕들 중 가장 짧은 생을 살다 간 왕이 있습니다. 고작 23세의 위문의 죽음을 맞이한 경종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죽음에 대해 독약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왕을 죽이려 했을까요? 경종은 168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숙종입니다. 하지만 경종의 어머니는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종의 인생에 처음 번진 그림자였습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벌어진 복잡한 당파 싸움 속에서 경종은 태어났고 이는 그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1694년 숙종이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조정 대신들의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사이의 당파 싸움이 심했던 시대, 세자 책봉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경종은 불완전한 지위의 왕세자로서 위태로운 조정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702년 4월 숙종이 세상을 떠났고 15세의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종을 지지하던 세력과 반대하던 세력이 팽팽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종을 반대하던 세력은 그의 어머니가 신분이 낮다며 정당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정치적 반목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721년 5월 경종은 갑자기 병으로 눕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증상을 매우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고 경련을 일으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관들은 왕이 독을 맞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왕궁 안에서 벌어진 독살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저질렀을까요? 경종의 이복동생은 영조입니다. 영조도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독살 시도 이후 경종과 영조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조정에서는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밑에서는 각각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충동합니다.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종이 허약하니 영조가 왕이 되어야 한다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1721년부터 1722년 사이 경종의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매달 여러 차례 발작 증상을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증상이 일관되게 중독의 증상으로 묘사됩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경종 대신 영조를 권력의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조직화됩니다. 마침내 영조를 지지하는 신임 대신들은 경종에게 직접 왕위를 내려놓도록 강압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경종의 증상입니다. 기록된 증상들을 분석하면 특정 독성 물질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기적인 경련, 정신착란, 신경마비. 이는 현대의 중독 의학에서도 인정하는 특정 독의 증상입니다. 당시 조선의 위관들도 이미 독이라고 직접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했는가였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연결해보면 범인은 여럿으로 보입니다. 영조를 지지하는 신임파 대신들이 가장 크게 의심받습니다. 경종을 제거하고 영조를 왕으로 올리는 것이 정치적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궁의 미천한 신분의 하인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인들이 경종의 음식에 독을 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경종은 1724년 8월 자신의 왕위를 영조에게 물려줍니다. 공식 이유는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조정의 신임파 세력의 강압과 반복된 독살 시도의 고통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경종은 상황 자리에 머물렀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724년 8월부터 1727년 6월까지 경종은 상황으로서 겨우 3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도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임종 직전의 증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이 극심한 발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1727년 6월 13일 39세의 경종은 조선왕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경종이 죽은 후 영조는 경종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연사라는 한 줄의 기록만 남깁니다. 하지만 당시의 목격자들, 시위관들, 대신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간접적으로 남겨진 독살 기록들이 그 증거입니다.
영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숙종시대부터 시작된 이 음모가 영구히 비밀로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경종의 독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궁에서는 이런 음모가 종종 벌어졌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시대, 성종시대, 선조시대에도 비슷한 의심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경종의 경우는 기록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역사 속 권력의 어두운 면입니다. 나이도 어린 정당한 왕권을 가진 한 청년이 당파 싸움과 음모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그 진실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학자들은 경종 독살설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위료적 증거, 당시의 정치 상황, 모든 것이 일관되게 경종이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경종이 단순한 병약한 왕이 아니라 음모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종의 23년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반복된 독살 시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것입니다. 경종은 조정의 강압에 의해 왕위를 내려놓았고 그 후로는 공식 기록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자세한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 진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경종은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15세의 왕위에 올랐고 당파 싸움 속에서 혼자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복된 독살 시도의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던 영조를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경종의 비극이자 그의 인간적 위대함입니다. 경종 이전에도 경종 이후에도 조선의 왕궁에서는 비슷한 음모들이 반복됩니다. 영조 자신도 나중에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억압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이 때때로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경종이 이룬 정치적 업적은 적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너무 짧았고 건강 때문에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권력의 이면, 역사 속 진실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경종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푼 것처럼 한국 사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역사 속 또 다른 진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